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거죠.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신속하고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많은 치료와 진단이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러한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편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정도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해봐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거죠. 안분지적, 분수에 맞게 그 분수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현실 내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성취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계적으로 결과를 얻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분발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서 이뤄내고자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마음의 편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결국은 항상 부합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생각도 하고 현실적인 노력도 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의 다양한 양상은 단순히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인, 기능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쉽게 말하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소화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어깨나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혈압까지 올라가는 분도 있고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극도로 피곤해지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번아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완전히 다 내던지고 싶은 상태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과 몸을 운영하는 어떤 인체의 시스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마음의 편차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실제로 소화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어떤 세포의 기능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단기적인 일과적인 현상이 아니라 극심한 자극이나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에 노출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포가 변질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장기의 기능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뇌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뇌신경이 재배하는 신경체배와 뇌신경에 의해서 분비되는 호르몬 체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당연히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마음의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인체의 조직과 기운의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절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동요는 파동형을 그리면서 에너지 현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호수에 돌 하나 던졌을 때 잔물결이 쫙 번지는 것처럼 마음의 동요가 파동형으로 인체의 에너지 현상을 이루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결국은 물질이거든요. 물리학에서만 E는 MC 제곱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결집돼서 형을 갖추게 되면 물질이 되는 거고 물질이 형을 벗어나서 에너지화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했을 때 암 덩어리처럼 고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고정적인 덩어리일 뿐이지만 1차원적인 관점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그런 형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에너지적인 왜곡 현상이 심화돼서 어떤 형을 갖춘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지 마음의 문제들이 다양한 에너지적인 왜곡 현상을 일으켜서 구체적으로 형을 이루는 상태가 에너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든 가벼운 문제든 인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에너지의 흐름에 왜곡된 현상을 파동적으로 분석해서 진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진단해서 파동적인 왜곡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반대적인 파동을 인체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왜곡된 에너지 파동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신 의학입니다. 요즘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케미컬 신약이 아니라 디지털 신약입니다. 파동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체화되고 있는 초입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의학의 패러다임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 물질적인 케미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에너지적인 어떤 디지털 신호 정보를 활용해서 인체의 신호 정보 체계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질병을 진단함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신호 정보 체계를 바로잡는 긍정적인 방향의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에너지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경계의 벽이 없습니다. 만약에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를 보호하기 위한 그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약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는 바로 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적인 조직적인 경계를 넘나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잖아요. 케미칼을 먹어서 소화 흡수를 해서 몸에 작용하는 속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의 패러다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혁신적이고 신속하고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많은 치료와 진단이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라피움 한방병원에서는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관점인 기를 신호 정보를 가진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그러한 에너지적 관점에서 인체의 질병과 치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관점과 이런 관점이 활용된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셨던 내용이겠지만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 마음의 동요가 파동 형태로 여러 가지 신호 정보를 가진 에너지 현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질병으로 발현된 모습을 파동 에너지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기존의 치료와 좀 더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치료 방안으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저희 병원의 기본적인 관점과 치료의 핵심이 마음에 있고 이 마음과 에너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치료에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